자,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일본 현지 반응이 궁금한데요. 일본 기업은 계속 엄포를 때리고 있죠. 만약에 하면 우리 보복 들어간다 이렇게 계속 엄포를 때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 연결해서 자세히 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본 언론도 좀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네, 일본도 거의 연일 주요 미디어들은 다루고 있고요. 오늘 또 아사히 신문 그리고 산케이 신문도 모든 신문에 다 거론됐습니다. 현금화의 이제 사법 절차가 완료되었다라는 내용과 네. 그렇지만 이제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결국 대법원의 그 판결은 한일 관계의 기본을 붕괴시키는 판결이기 때문에 네. 한일 관계 악화가 음. 불가피하다라고 하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들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임재승 변호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 기업들 입장이라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입 닫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이 일본 기업들이 일본 언론을 향해서 이야기한 건 없습니까? 예, 어제 일본 제철 이제 구 신일본 제철 죽음인데 네. 이게 4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발표했어요. 뭐라고요? 이것은 네.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했고 음흠.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이 효력이 이 4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예.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짧은 코멘트를 일단 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업 입장으로서는 좀 항고를 하면서 시간을 더 벌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항고를 해서 시간을 벌고 그 번 시간 동안에 혹시 한일 정부가 외교 교섭을 해서 정치적으로 풀 여지가 있는지를 지켜보겠다 이런 뜻인 거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렇죠. 실제 일본 기업은 원래 본심은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는 게 손해가 덜 가지만 네. 지금 아베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게 이 기업과 당사자들이 대화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가장 답답한 입장이기도 하겠죠. 그 일본 정부 아베 내각은 왜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을? 실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65년 이 한일 협약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정부는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라고 하는 좀 모순적인 입장을 있죠. 근데 이제 중국 사례라든지 또는 한국의 뭐 다른 몇 가지 민간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당사자들끼리의 해결을 원칙으로 해왔지만 이제 이 기업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기업으로 전범 기업으로 더 확대될 것이고 네. 또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한 불신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정책상으로 이 모든 기업들을 통제하면서 일체 협의를 못하고 정부 쪽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베 그 총리보다 더 강경한 사람이 아소다로 부총리라면서요. 이 사람이 아소 탄광 가문 그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또 그렇죠. 징용을 했던 그 아소 탄광 거기 맞죠?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은 크게 보면은 이 아베파와 이 아소파 이게 일본 정통 보수의 두 주류인데 네. 근데 이제 뭐 아베 쪽은 사상적으로 좀 정통 보수를 가지고 있다면 일본의 이 전쟁 전에 기업들의 어떤 전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탐관 운영이었던 것들이 이 아소 쪽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아소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업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베 정권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불똥이 자기들한테까지 튈 걸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소가? 실제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전전에 이 전범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네. 글로벌 기업으로서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산업유산 등록까지 해온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강제징용 판결에서 배상 판결을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베 정권 그리고 아소 이 내각의 뭐랄까요 재무 대신에 지금까지 전략들이 다 붕괴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의 보복 조치를 계속 엄포를 때려왔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가 궁금했는데 만약에 일본 제철이 항고를 하게 된다면 시간을 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복 조치도 바로 그러니까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따라붙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일본 입장은 일단 현금화가 되었을 때 즉각 보복 조치를 한다. 그 두 자릿수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수가 관방장관이 일일 방송에 나와서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했고 방향성은 정해졌다. 그리고 각 일본 정부의 부서가 각 기업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네. 한국이 현금화가 되는 순간
즉각 보복 조치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 보복 조치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관세 인상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한다든지 또는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 각 하나하나 항목들을 검토해봐도 실질적으로 일본이 그 효과를 직접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하더라도 이게 WTO 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워낙 많아서 네네.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방식을 쓸까에 대해서는 아주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실제로 어떤 카드를 그러니까 그 집어들 것인 거는 또 별개로 아베 내각이 계속 한국 때리기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실제 지금 지지율이 30% 전후밖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유일하게 지금 아베 정권이 어떻게 보면 한국을 때리기보다도 지금 코로나 정책 실패로 모든 여론이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네. 조금이라도 이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이 현금화 조치를 강조하는 게 일단은 유리하다고 보겠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걸리고 아직도 현금화는 즉각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부터 현금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서 아하. 일단은 여론을 조금 전환시켜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베가 그 정도로 궁집니까 지금? 그렇죠. 실제 지지율을 보더라도 최근에 지지율이 일본 케이블 방송 연합에서 보면 62.2%가 지지하지 않는다. 지난달보다 오. 2.2% 증가했고요. 예. 이번에 좀 심각한 것은 물론 이제 뭐랄까 코로나 대응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26%인데 지금까지 아베 정권을 가장 지지했던 층은 30대 젊은 층들이죠. 이게 예. 안반 지지율이라고 했는데 예. 이번에 이 여론조사의 충격은 이 아베의 30대 안반 지지층이 45%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지지한다라는 이유를 처음으로 이게 역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대책에 대한 불만이 젊은 층들의 팽배해 있고 네. 이 지지율을 가지고는 가을에 중의원 선거를 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아베 정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정권의 아주 구체적인 위기인 거죠. 아, 일본은 안반 지지층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말이 있었는데. 예. 그렇죠. 특히 아베 수상의 지금 강력한 우익들, 혐한 그리고 이 30대 지지층은 9년간 한 번도 이것을 이탈한 적이 없는데 이번 처음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결국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지렛대로 혐한 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지금 아베 정권이 아무리 혐한 정책을 쓰도록 하더라도 워낙 코로나 상황이 지금 1,500명대를 돌파하고 있어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코로나에 가 있어서 네. 이게 그런 정도 의도가 될지는 좀 아직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8월에 여러 가지 지금 그 계기가 있는 게 8월 14일은 우리 정부가 제정한 위안부의 날이고요. 15일은 광복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광복절 메시지를 내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24일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또 그 WTO에 이제 그 우리가 제소한 그 이 건도 있고 이렇게 되면 8월이 상당히 어떤 그 일본 쪽에서도 관심을 집중하면서 혐한 정서를 계속 몰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일본 보수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후지 테레비를 포함을 해서 대부분 이 현금화 방송이 기획되고 있고 8월 14일도 위안부의 날이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저도 방송 의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날 벌써 이런 방송들을 기획하고 있고요. 특히 이것은 실제 8월은 일본이 한일 관계를 경계하고 있고 또 아베 정권에 있어서도 나름대로는 뭐 혐한을 만약에 정책을 쓴다면 찬스인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면 교수님 보고 일본 방송에서 출연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오늘 밤에도 현금화 조치로 토론에 나가고요. 네. 그리고 8월 14일도 제안은 있는데 대부분 모르세요. 저희가 제안이 오는 이러한 방송들은 대부분 혐한을 기획하고 방송을 기획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임재성 변호사하고 인터뷰했는데 현금화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는데 일본 지금 방송은 계속 현금화를 거의 기정사실화해놓고 계속 때리고 있는 거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죠. 실질적으로 기사의 내용도 당장 현금화는 어렵다. 그리고 또 이 재산 매각 심사에도 시간이 걸린다. 네. 그리고 실제 이게
비상장된 주식이기 때문에 네. 얼마 정도 현금화 가치가 있고 누가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산케이 신문이나 보수 신문은 마치 한국이 언제든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이런 것을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어떻게 그래서 일본 방송 나가시기로 하셨어요? 예, 오늘 저녁에는 토론회 나갑니다. 네, 일당백으로 그냥 딱 정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방송이 먼저 앞서가지고 지금 그 여론 밑자락을 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여기 이제 아베 내각은 올라타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